자, 이번 시간에는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별 한 3 정도 되는데요. 한 60% 정도 출제됩니다. 내용은 이론은 아주 간단해요.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종종 출제되고 있고 또 문제 들어가면 굉장히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번 강의를 일단 듣기 바랍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요거는요.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단기는 기간이 뭐죠? 1년. 1년 이내 사고 파는 증권. 자, 그래서 요즘은 그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정의가 기업이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단기 1년 이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투기 목적이죠. 취득한 시장성이 있다는 말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거에 한정을 둔 겁니다. 사고 팔 수 있는 주식, 사채, 조직 폭력배들이 빌려주는 사채가 아닙니다. 자, 회사에서 좀 알려진 회사, 대부분 주식회사 이상만 발행할 수 있는데 그런 데서 발행한 채권, 그 다음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국공채, 이러한 유가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단기 투자 자산 그 범위 안에 집어넣습니다. 단기 투자 자산 범위 안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왜냐하면 증권하면 주식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단기 투자, 그래서 사고 팔 때는 그 단기 매매 증권이라 안 하고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이익, 뭐 처분 손실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자, 코스피 하면 주식이죠. 지금 요거는 주식이 낮을 때입니다. 1697원이가 아주 낮을 때인데, 자, 요거는 증권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1억 원짜리 이건 증권을 말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요게 주식입니다. 지난번에 보여준 건데요. 한국전력공사, 우리 전기를 공급해주는 한전의 주식입니다. 국민주예요. 자, 이게 얼마짜리냐면 2만원권. 그래서 한 주에 2만원짜리 이제 발행한 이런 주식 증서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사들일 때,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이거든요. 자산을 사들일 때 들어가는 모든 재비용, 운반비,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다 더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 단기 매매 증권 하나만 예외입니다. 자, 왜 그러냐? 건물 사들일 때 그 건물 얼마 주고 샀냐? 이거 뭐 중개 얼마 주고 샀고 중개 수수료는 얼마 줬고 이렇게 설명 안 하죠. 통틀어서 이거 얼마에 샀어 할 때 다 포함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을 사왔는데 이런 와이셔츠 동대문 시장에 가서 내가 10,000원 주고 사왔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팔 때 택배비가 1,000원 들었어. 그러면 사람들한테 팔 때 아이 원가에 드릴게. 그 원가에 드리겠다고 하는 원가는 11,000원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10,000원에 줘버리면 1,000원 손해본 겁니다.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 그래도 11,000원에 줘야 원가에 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 포함하는데, 근데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 중에서도 성격이 좀 뜰린 거예요. 투기 목적이에요. 투기 목적으로 산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가가 눈에 확 구분이 되는데 투기 목적으로 샀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이제부터는 수수료 비용 따로 해라. 자산만 예외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에서 2010년도에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그 어떤 자산도 전부 다 비용은 다 포함하는데, 취득 시에 비용 포함하는데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적으로 따로 기록한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빌미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을 그렇게 취득할 때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대변에 현금이면 현금 이렇게 적는데, 처분 시에 단기 매매 증권을 팔 때, 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시 처분 금액과 취득 원가와의 차액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고 단기 매매 증권을, 80만 원 주고 사왔어요. 8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현금 받고 팔았다. 그러면 20만 원 이익 받죠. 그러면 단기 투자 자산 처분이익 또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간혹 가다가 이 모의고사, 재작년 모의고사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버린 적이 있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전산회계 같은 경우도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개정 과목은 없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왔더라도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은 영업 외 수익. 왜냐? 이거 회사의 주된 영업은 뭐예요? 상품을 판매하는 거죠. 상품 판매하고는 무관한 여유자금을 그냥 투기 목적으로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올랐어요. 그럼 영업과 무관한 수익이다. 우리가 이자 수익 이런 것처럼. 반대로 주식이라는 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영업과 무관한 비용이다 해서 영업 외 비용.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 단기 매매 증권을 살 때는 수수료 비용 같은 건 별도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단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 같은 건 영업의 수익 또는 처분 손실일 때는 영업 외 비용으로 한다는 거. 이것만 일단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주식을 팔지는 않았는데 그 단기 매매 증권 물론 국채나 공채도 갖고 있는데 요게 12월 31일 결산할 때는 지금까지 오른 거 또는 떨어진 거 요거를 장부에 한 번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매일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매일 장부에 적을 수는 없죠. 그건 시간 낭비고 결산 시에만 딱 한 번. 그래야 순서 이게 장부상에 주식이 2배 올랐어요. 그러면 그 단기 매매 증권이란 자산 증가로 적어놓는 게 정확한 장부가 되겠죠. 자, 공정가치라는 말이 나왔는데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치, 시가를 말하는 겁니다. 시장가치. 지금 12월 31일 현재 주식 시세,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 오늘 현재 12월 31일 시가가 얼마다 비교해서 우리가 사들일 때 금액과 현재 시가를 비교해서 결산일 시가를 비교해서 자 평가에 자 오히려 올랐어요. 주식이 자 올랐다. 50만 원 올랐어요. 그러면 단기 투자자산 평가 이익 영업 외 수익입니다. 이것도 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돼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단기 투자자산 평가 이익 합니다. 그럼 그만큼 자산이 증가한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 자산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자산 증가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50만 원. 반대일 경우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주식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대변에 적고요. 자산 감소. 차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단기 투자 자산 평가 손실에서 영업 외 비용으로 합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을 사들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처분하고 그 다음에 처분하지는 않았는데 주식이 오르락내리락했다 평가하고 요게 전부입니다. 지금 이런 설명은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자, 근데 시험 문제는 요거를 비비 꼬아 놓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기만 한다면 자, 요거는 맞출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번 실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 2012년 유가증권과 관련된 거래이다. 이를 회계 처리하는 경우 땡땡 주식회사 2012년 결산 시 당기순이익에 자, 여기서 찾으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금액이 증감으로 오른 것. 그럼 아까 우리가 했던 거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 평가이익 또는 손실 그거를 찾아내서 이익이 있으면 당기순이익이 증가가 될 거고 손해가 있으면 당기순이익이 감소가 되는 거 금액을 찾아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8월 23일 날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세모 주식회사의 주식 200주 액면 금액은 무시해버리세요. 증세에 있는 건 필요 없고 우리가 사들인 금액 한 주당 6,000원 200주 곱하기 하면 그러면 120만 원이죠. 자, 120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 현금으로 지급하다 요거 분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변에 8월 23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20만 원 대변에는 현금으로 샀으니까 현금 120만 원. 자, 이렇게 됐고요. 10월 29일 위 주식 중 100주 200주 중에 절반을 한 주당 7,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10월 29일 차변에 현금 얼마 받았다는 소리예요?
절반 100주 곱하기 7,000원이니까 70만원. 근데 원래 사들일 때는 6,000원씩 샀었죠. 그러면 요거 절반이니까 60만원이죠. 자, 단기 매매 증권이란 자산은 60만원 감소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 60만원 감소하는데 60만원짜리 70만원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10만원 이익 받죠. 단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니까 대변에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이익 10만원.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10만원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2월 31일. 자, 요거 밑에다 할게요. 12월 31일. 결산인 현재 보유 중인 위 주식이 공략. 지금 몇 주가 남았죠? 200주 사서 100주 처분했으니까 100주가 남았습니다. 근데 공정가치 한 주당 8,000원으로 평가하다 그랬습니다. 팔지는 않았어요. 갖고 있는데, 자, 증가했죠. 1,000원씩. 그러면 요거를 적어줘야 됩니다. 100주 곱하기 1,000원. 그러면 10만원이 증가했죠. 맞아요. 사드릴 때 얼마에 샀어요? 6,000원인데. 2,000원씩 올랐죠. 2,000원 곱하기 100주. 20만원이 주식이 올랐습니다. 사장님이 좋아하겠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겁니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만원 증가하고요. 요 증가한 거는 주식이 올라서 그런 거니까 단기 투자 자산, 그렇죠. 투자 자산 평가 이익 20만원. 그럼 영업의 수익 20만원, 영업의 수익 10만원, 두 개 합치면 30만원이 단기 순이익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아주 장황하게 나왔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3점짜리입니다. 근데 3점짜리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36쪽에 있는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땡땡 기업이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거래이다. 이를 회계 처리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건 됐고요. 3점짜리고 2014년 수능 예비 시행 문제입니다. 자, 우선 요거 7월 3일, 8월 8일, 12월 31일 지금 날짜별로 이렇게 보기가 돼 있으니까 일일이 다 분개를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게 풀이가 되겠죠. 자, 우선 7월 3일부터 주식 2,000주, 한 주당 액면 금액은 항상 무시하고요. 6,000원씩에 사온 겁니다. 600원씩. 그러면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취득한 금액은 120만원. 그러면 분개를 하면 날짜가 7월 3일. 차변에. 자, 우선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죠.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120만원. 자, 그 다음 대변 문제, 대변에. 자, 대금은 뭘로 줬어요? 현금 120만원. 그 다음에 8월 8일이죠. 위 주식 중 1,000주, 그러니까 2,000주 샀다가 1,000주를 팔았습니다. 자, 한 주당 700원에 팔았어요. 그럼 600원에 사고 700원에 팔았으니까 100원씩 이익 받죠. 그러면 1,000주니까 10만원 번 것 같은데 함정을 파놨습니다. 어떤 함정이냐니까 처분할 때 수수료 10,000원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현금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금 받은 금액은 자, 8월 8일 차변의 현금은 69만원 받았다는 소리인데 이제 대변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지금 하나당 100원씩 1,000주니까 10만원 단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 생기긴 했는데 이익이 생기면서 동시에 비용이 생겼어요. 수수료 비용. 이런 경우에는 차감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번 돈은 9만원 벌었다는 거죠. 자, 동시에 발생한 거래에서 생긴 수익과 비용이 동시 생기면 같은 항목이고 전혀 뜰린 거 아니고 같은 데 생긴 거는 10,000원을 아예 빼고 계산합니다. 그러면 자, 우선 단기 매매 증권은
절반 1000주 600원씩에서 60만원 없어지죠. 단기 매매 증권 60만원. 그리고 아까 9만원 벌었다 그랬죠. 수수료비용 만원 빼고 단기 투자 자산 처분이익 이익 9만원. 그러면 두 개 합치면 69만원, 69만원. 그러니까 만원은 아예 여기서 툭 쳐버린 거라서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월 31일. 자, 지금 이제 1000주가 아직 있어요. 12월 30일 가면 이제 자동적으로 평가해야죠. 지금 주식 시세, 우리 맨날 뉴스에서 보는 그 주식 시세.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결산 시에만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1주당 800원으로 평가하다. 평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말고사 안 본다. 그러면 좋겠죠. 교장선생님 권한으로. 그러면 그 학교는 다 졸업 안 됩니다. 이거는 법으로 돼 있는 건데 평가 안 하면 애들 실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식도 반드시 12월 30일 한 번은 평가하는데 600원에 샀던 거 800원으로 200원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건 1000주는 팔아버렸고 1000주가 남았으니까 200원씩 오른 거죠. 1000주 곱하기 200원 하면 20만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죠. 증권이 가치가 20만원, 자산 가치가 20만원 상승. 그래서 차변 자산 증가에다가 적어 놓은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수익이 생긴 거죠. 단기 투자 자산 처분이 아니고 평가한 겁니다. 평가이익. 여러분들 시험 봤는데 기말고사가 중간고사보다 성적이 올랐을 때 그거나 마찬가지죠. 20만원. 그러니까 학교의 회계장부는 통지표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가 여러분 개개인의 회계장부듯이 성적이 올랐다, 오른 거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정답은 2번이 8월 8일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이익은 9만 원이다. 요게 맞는 거고요. 7월 3일 단기 매매 증권이 취득원가는 100만 원이다. 취득원가는 120만 원. 단기 매매 증권이 장부 금액은 70만 원이다. 이거 아니고 8월 8일 단기 매매 증권 60만 원 팔아버렸으니까 남은 거 6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장부 금액 70만 원이다 틀렸고 12월 31일 단기 매매 증권이 평가이익은 10만 원이다가 아니고 9만 원이죠. 12월 31일 20만 원이죠. 평가이익 절반만 적었습니다. 틀렸고 단기 매매 증권이 장부 금액은 12월 31일 60만 원 팔았지만 60만 원 남아있는 거 20만 원 더 하니까 얼마? 80만 원.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겁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 문제. 이 단기 투자 자산, 단기 매매 증권에서는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요거 그래프 나온 거 무슨 수학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차분히 한번 보면 돼요. 자,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의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세모 주식회사의 가격 변동 추이. 요거 이렇게 나온 겁니다. 11월 22일 100주 샀고요. 12월 31일 결산했고 그 다음에 12월 9일 날 100주 팔았습니다. 살 때 한 주당 만원, 결산 시에 13,000원 갔다가 그 다음 1년 있다가 팔 때 11,000원에 팔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를 회계 처리하는 나타내는 처분 손익 계정 과목과 그 금액으로 오른 것. 단 뭐 취득한 주식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2013년도 문제입니다. 그냥 2014년도도 하나 나왔고 2013년도 수능도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고르라고 하는 거 각각 계정 과목은 단기 투자산 처분 손실 금액은 얼마냐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 처분했을 때 이익 받냐 손해 받냐 그걸 먼저 찾아야 되겠죠. 자, 처분했을 때는 요 금액 10,000원 주고 샀지만 100주를. 그러면 문제는 12월 31일 날 13,000원으로 장부에 추가로 적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팔 때는 얘랑 비교할 게 아니고 얘랑 비교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때 이미 결산이니까 장부를 수정한 거예요. 단기 투자자산 평가 이익해서 한 주당 3,000원씩 100주니까 30만 원 이미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이게 팔 때는 2,000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100주 곱하기 한 주당 2,000원씩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금액이 곱하면 얼마? 20만 원이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정답은 2번. 문제는 복잡해 보이는데 답은 너무 쉽게 나와버리죠. 자, 오히려 쉬운 겁니다. 근데도 3점이에요. 2013년도 수능에서. 왜? 요거를 애들이 이해 못할 거다 생각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때 이미 결산해서 13,000으로 장부를 수정해놨어요. 단기 투자자산 평가 이익 해가지고. 근데 요게 떨어진 게 2,000원씩 떨어진 상태에서 팔았으니까 20만 원이고 떨어졌으니까 단기 투자자 처분 손실 20만 원. 근데 요거 취득했을 때랑 비교하면 엉뚱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투자자 처분 이익 4번 많이 찍었을 거예요.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요건 조금 더 비비고 왔습니다. 일단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의 2011년 단기 매매 증권 관련 자료이다. 가와 나의 금액으로 오른 것. 가는 여기 있고요. 나는 여기 있습니다. 자, 금액으로 오른 것. 단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제시된 자료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뭐 이건 필요 없고요. 3점짜리 난이도가 조금 있는 거고요. 2013년 수능 9월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 볼게요. 거래. 6월 12일 날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 100주를 한 주당 만원, 액면 금액은 필요 없고 만원 곱하기 하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어치를 수표를 발행해서 사왔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자, 6월 12일입니다. 요 시산표는 날짜가 12월 31일입니다. 여기하고는 상관없어요. 요거는. 요렇게 해서 100만 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9월 15일 보유하고 있던 주식 60주를 한 주당 얼마에 팔았느냐 이걸 찾아라는 겁니다. 대금은 당좌 예입하다. 자, 그러면 자, 시산표에서 단기 매매 증권 이걸 얼마에 팔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익을 받거나 손해를 받거나 뭔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결산정리분계에서 결산정리는 언제입니까? 12월 31일. 요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5만 원 있어요. 그 중간에 100주를 샀다가 60주 팔고 40주는 남겨놔서 평가 이익이 생긴 겁니다. 그럼 여기 잘 봐요.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문제가 요거 말고 요것밖에 없잖아요. 단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 하나 있어요. 6만 원. 평가이익 5만 원, 요건 요거죠. 그러면 요 단서를 가지고 한 주당 얼마에 팔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 저게 아까 몇 주를 팔았다 그랬죠? 60주. 6만 원 이익 받다는 건 나누기 60주 하면 한 주당 얼마씩 이익 받는지 나오죠. 한 주당 얼마? 주당 1,000원. 자, 한 주당 1,000원씩 이익 보고 팔았어요. 그러면 원래 한 주에 얼마씩 샀었죠? 10,000원. 1,000원 이익 봤어요. 얼마에 판 거? 11,000원. 한 주당 11,000원. 너무 쉽게 나와서 이상한가? 자, 그 다음 평가이익은 5만 원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몇 주 남았어요? 100주에서 60주 처분하고 나니까 40주 남았죠. 나누기 40주 그러면 빼면 한 주당 1,250원? 그럼 뭐 요거까지는 필요 없고. 자, 하여튼 5만 원 이익 봤어요. 그러면 원래 주식이 지금 남았던 게 40주가 남았는데 40주 남은 게 원래 취득할 때 얼마씩 취득했다고요? 10,000원이죠. 그러면 40만 원어치 있었죠. 그죠? 단기 투자산 평가해서 5만 원이 있다는 건 주식이 5만 원 올랐다는 거죠. 5만 원 올랐으면 지금 현재 12월 30일 현재는 주식이 장부상에 45만 원어치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45만 원
요게 단기 매매 증권, 여기 자산, 여기다 기록하는 거잖아요. 이건 수익이니까 대변에 기록한 거고, 수익이 발생이니까. 요건, 그래서 요 나가 현재 남아있는 건 12월 31일, 현재 시사표에 남아있는 건 45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디 갔어? 요거, 11,000원과 45만 원. 11,000원과 45만 원.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비비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차분히 풀면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우리 뒤에서 봐주시는 분이 아주 친절하게 내가 좀 품기가 있어서 2번 눌렀더니 정답 눌러졌어요. 다 양심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복 받을 거예요. 자,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의 단기매매 증권 현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회계 처리한 결과가 2011년 결산 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 2011년 결산 시입니다. 자, 회계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0 제시된 뭐 어쩌고 저쩌고 2013년 6월 모의평가 문제인데 날짜 순으로 볼게요. 2월 1일 날 A 주식 100주 사고 3월 4일 날 B 주식 50주 사고 8월 5일 날 요거 팔고 다 팔아버렸어요. 9월 2일 날 50주 절반 팔고 나머지 12월 30일 날 50주 주식이 요 가격으로 해서 평가 이익인지 손실인지 찾아라. 그럼 순서대로 분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2월 1일부터 전부 다 현금 주고 산 걸로 할게요. 우선 단기 매매 증권을 사왔습니다.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증가 50만 원. 대변에 현금. 그 다음에 3월 4일 날 B 주식을 또 사왔어요. 요거는 A 주식이에요. 자, 3월 4일 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 30만 원치 또 사왔습니다. 자, 요거는 B 주식입니다. 대변에 현금 30만 원. 그 다음에 8월 5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지금 B 주식을 판 거죠. B 주식을 35만 원에 팔았습니다. 현금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35만 원이 되는 거죠. 자, 대변에 요거죠, 요거. 없어지죠, 팔면. 단기 매매 증권 30만 원 없어집니다. 자, 30만 원짜리 35만 원에 팔았다. 5만 원 이익 봤다. 그러면 단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 5만 원. 자, 됐고요. 그 다음에 9월 2일 요겁니다. 50주 팔았어요. 요거 절반이죠. 100주 했으니까 25만 원어치 판 겁니다. 그러면 자, 현금 받았다 칠게요. 현금. 자, 현금 얼마 받았냐면 20만 원 받았습니다. 20만 원. 자, 요거 이쪽으로 쭉 와서 절반 팔았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20만 원. 25만 원이죠. 절반이니까. 25만 원. 25만 원짜리를 20만 원 받고 판 거예요. 5만 원 손해 본 거죠.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손실 5만 원. 자, 이제 12월 31일. 시간 많이 걸리네요. 자, 이제 다 팔고 요거 2월 1일에 샀던 것 중에 50주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공정가치 현재 12월 31일 현재 주식 시세가 보니까 28만 원이에요. 이거 원래 100주 중에 50주 팔았고 50주밖에 안 남았었죠, 아까.
25만 원 남았는데 28만 원, 3만 원 올랐습니다. 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 증가죠. 3만 원 올랐습니다. 그러면 단기 투자 자산 이건 평가죠. 평가 이익 3만 원.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좀 할게요. 여기서 물어보는 게 투자 자산이 28만 원 증가한다.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는 여기 아무 상관없습니다. X. 자, 투자 자산이 28만 원 증가한다. 단기 매매 증권이 투자 자산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50만 원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없애버리고 25만 원 남고 요거 다 팔아버렸고 남은 거는 유일하게 남은 게 25만 원에 요거 3만 28만 원 남아 28만 원이 증가한 게 아니죠. 증가한 게 아니고 자, 지금 남아 있는 게 28만 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증가한 게 아니고. 자, 그럼 1년 동안 단기 투자산이 증가했으면 증가라고 하겠는데 자, 그 다음 2번 영업이익이 13만 원 증가한다. 지금 이익이 어느 거냐면요. 영업 외 수익이죠, 이거. 단기 투자산 처분이익. 단기 투자산 평가이익. 이것도 영업 외 수익입니다. 영업이익은 여기 없습니다. 그 다음 영업의 수익이 8만 원 증가한다. 이거 영업의 수익. 두 개 합치면 5만 원, 3만 원, 8만 원 맞죠? 그 다음 반대로 이건 영업 외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은 뭐요? 5만 원이 발생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이거 3만 원은 틀린 거고 8만 원은 맞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다 됐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마지막 6번 문제. 그래프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자, 볼까요? 다음은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회사 땡땡 주식이 주가 변동 추이와 거래 내역이다. 결산 후 단기 매매 증권이 장부 금액으로 오른 것. 단 취득한 주식은 어쩌고 저쩌고 이건 뭐 그냥 생략. 2012년 수능 모의고사 문제인데 자, 여기 주식 변동 추이를 보면 자, 10월 9일, 11월 2일, 12월 31일 요거죠. 10월 9일 날 6,000원일 때 500주 요거 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5, 6, 30, 300만 원? 300만 원치 주식을 샀는데 11월 2일 요때 7,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거. 일주당 금액이 7,000원에 처분했어요. 몇 주를? 300주.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건 결산 후 단기 매매 증권이 장부금에 구하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일단 300주 나갔다 쳐요. 그럼 몇 주 남았어? 200주 남았죠. 곱하기 얼마? 6,000원이죠. 그러면 얼마? 120만 원 남았습니다. 한 주당 6,000원씩. 자, 12월 30일 결산 시 주식 1주당 공정 가치를 5,000원 평가하다. 6,000원이 5,000원으로 1,000주씩 떨어졌어요. 그러면 5,000원 잡으면 곱하기 200주 100만 원이죠. 그러면 얼마? 120만 원에서 100만 원 20만 원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자, 어쨌거나 장부에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 100만 원.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단기 매매, 단기 투자자산 평가 손실 20만 원. 그 다음에 처분 손실도 한 주당 6,000원에 산 거 처분 이익이네요. 이런 경우는 300주에 30만 원이 처분 이익도 생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12월 31일 결산 후에 단기 매매 증권이 남아있는 장부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남아있는 주식 200주, 한 주당 500, 5,000원 곱하기 하면 100만 원. 문제는 간단하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3점씩이나 주는데 요거를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쉬운 건데도 3점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최근 2, 3년 동안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나온 거는 문제를 다 푼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단기 매매 증권, 즉 단기 투자 자산 요거에 대한 거는 더 이상 이보다 복잡하게는 안 나오니까 요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수능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매출 채권 요거 출제 빈도가 80%가 넘습니다.